새벽 4시 인천 외곽의 낡은 연립주택 2층에서 휴대폰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김도연은 잠결에 손을 뻗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71세의 그에게 이 시간 전화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아들 민재는 보험 설계사였고 새벽 미팅도 잦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응, 민재야.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준우 아침 챙겨주세요. 알았다. 조심해서 다녀와. 통화는 짧았습니다. 도연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비였습니다. 아침 7시 도연은 손자 준우를 깨웠습니다. 8살 준우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요? 일 때문에 늦는데. 또요? 도연은 대답 대신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집에는 3명이 살았습니다. 도연과 아들 민재, 그리고 손자 준우. 민재의 아내, 준우의 어머니는 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민재는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보험 계약은 잘 안 풀렸고 빚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도연은 퇴직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후를 준비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민재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꺼져 있다는 안내음이 나왔습니다. 이상하네.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민재는 전화를 꺼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험 설계사에게 전화는 생명줄이었습니다. 밤 9시, 10시, 11시. 민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준우는 아빠를 기다리다 잠들었습니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민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민재가 일하는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담당자는 민재가 이틀째 출근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연락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도연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담당 형사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신고서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셨습니까? 사흘 전 새벽부터입니다. 혹시 평소에 집을 자주 비우시나요? 일 때문에 늦는 적은 있어도 연락 없이 이렇게 오래 안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성인 남성 실종은 대부분 자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 문제가 있으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만 제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신고는 접수해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CCTV 같은 것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연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더 냉담했습니다. 빚이 좀 있다면서요?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요. 가족들만 고생하지.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준우가 문제였습니다. 준우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잠결에 소리를 지르고 땀에 젖어 깨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도연이 달려가면 준우는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꿈 꿨어? 아빠가 밑에 있어요. 밑에? 어두운 곳에. 아빠가 못 올라와요. 도연은 준우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꿈이야. 아빠는 곧 돌아오실 거야. 하지만 준우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빠가 밑에 있다고요.
할아버지가 찾아야 돼요. 도연은 그 말을 아이의 불안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충격, 그것이 이상한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민재의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이 숨겨진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대출 서류였습니다. 생각보다 빚이 많았습니다.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말도 없이 갈 아이는 아닌데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비가 낡은 연립주택의 창문을 적셨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인지 경찰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민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안내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준우는 또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신음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도연은 일어나 준우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이불을 움켜쥔 채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밑에 아빠가 어두운 곳에 도연은 준우의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또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종 열흘째 되는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이서연, 민재의 전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서연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서연이구나. 들어와. 아니요, 오래 있진 않을 거예요. 서연은 현관에 선 채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재 오빠 일로 왔어요. 그래. 너도 소식 들었구나.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보험? 민재 오빠 명의로 생명보험이 들어있어요. 수익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혼했는데도. 서연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5억이에요. 사망보험금이.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5억? 네. 2년 전에 가입했나 봐요. 제가 모르게. 도연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민재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가입 날짜는 2년 전 8월이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2달 후였습니다. 이게 왜?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없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간 상태라 보험회사에서 확인차 연락한 거예요. 사망 처리가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사망이라니. 아직 실종이잖아. 법적으로는 7년이 지나야 해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될 수도 있대요. 도연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너 이거 받을 생각이야?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냥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그래. 준우는 어때요? 안 좋아. 매일 악몽을 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우 보고 가도 될까요? 아니. 오늘은 힘들 것 같다. 내가 오면 더 혼란스러워할 거야.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만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서연은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멈췄습니다. 아버님. 응? 민재 오빠. 찾으실 거죠?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도연은 문을 닫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5억. 왜 이런 보험을 들었을까? 왜 전처를 수익자로 했을까? 이혼한 사람을.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우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혼자 못 자요. 준우는 자기 방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왜? 뭐가 무서워? 방 안이 무서워요. 침대가 무서워요. 침대가?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밑에 뭔가 있어요.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우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방에서 자자. 아니요. 제 방에서 같이 자요. 왜? 할아버지가 있으면 안 무서워요. 할아버지가 지켜줘야 돼요. 도연은 준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장난감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침대는 구석에 붙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불 다 켜요. 도연은 방의 모든 불을 켰습니다. 스탠드도 켰습니다. 방이 환해졌습니다. 이제 괜찮아? 네. 조금. 도연과 준우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준우는 할아버지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응? 아빠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정말요? 그럼. 준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도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보험 서류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쯤 준우의 몸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또 들려요. 뭐가? 아빠 목소리요. 밑에서 부르는 것 같아요. 준우는 침대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도연은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침대 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먼지만 조금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 하지만 그 순간 도연도 느꼈습니다. 냄새였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악취였습니다. 썩은 것 같은 묵은 물 같은 냄새. 도연은 코를 찡그렸습니다. 이게 뭐지? 할아버지, 맡아요? 맡아지죠? 준우가 물었습니다. 냄새, 나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나네. 아마 배수구에서 올라오나 보다. 아니에요. 침대 밑에서 나요. 맨날 나요. 도연은 다시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청소하자. 지금은 자야지. 도연은 다시 침대에 올라갔습니다. 준우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준우는 떨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냄새는 계속 났습니다.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비가 내렸습니다. 민재가 사라진 그날처럼 시계는 새벽 4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다시 가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언제 잠들었는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아빠 꼭 찾아올게. 작은 약속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를 약속. 하지만 도연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찾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창밖의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준우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 서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낡았지만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집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재의 방부터 확인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서랍도 열었습니다. 양말, 속옷, 낡은 시계. 어디 간 거야?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베란다로 갔습니다. 수납함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이불, 계절 옷까지, 먼지 쌓인 공구함. 싱크대 아래도 열었습니다. 세제통, 비닐봉지, 낡은 수세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거실 장판 모서리를 손으로 눌러보았습니다. 붙박이장 뒤도 확인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71세의 몸은 쉽게 지쳤습니다.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때 준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응, 깼구나. 뭐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침 먹자. 도연은 밥을 데웠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부쳤습니다. 준우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준우는 식욕이 없어 보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리 이사 가요. 도연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이사? 여기 싫어요. 무서워요. 아빠가 돌아오면 어떻게 찾아? 아빠는. 준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아빠는 뭐? 아니에요. 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준우는 학교에 갔습니다. 도연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준우의 방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켜둔 불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장난감 상자, 옷장, 그리고 침대. 침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싱글 침대였습니다. 바퀴가 달려 있었습니다. 벽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다가갔습니다. 바퀴를 확인했습니다. 4개 중 하나가 약간 빠져 있었습니다. 침대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래? 도연은 침대를 밀어보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침대가 움직였습니다. 바닥에 자국이 있었습니다. 침대가 여러 번 움직인 흔적이었습니다. 준우가 침대를 옮긴 건가? 도연은 무릎을 꿇고 침대 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제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났습니다. 더 짙었습니다. 어제보다 확실히 강했습니다. 도연은 코를 막았습니다. 이게 배수구가 아닌데. 도연은 침대를 더 세게 밀었습니다. 삐걱, 드드득. 침대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냄새가 더 강해졌습니다. 도연은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준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밑에 있어요. 어두운 곳에 있어요. 할아버지가 찾아야 돼요. 도연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냄새는 계속됐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냄새. 도연은 침대 가장자리를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들어야 해. 중얼거렸습니다. 확인해야 해. 도연은 침대를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거웠습니다. 매트리스까지 얹혀 있었습니다. 신음이 나왔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도연은 일단 매트리스를 떼어냈습니다.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침대 프레임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금속 프레임이 삐걱거렸습니다.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도연은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침대를 계속 들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마침내 침대가 벽에 기댔습니다. 도연은 숨을 헐떡이며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장판이 보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모서리, 장판이 들뜬 부분이 보였습니다. 작은 틈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크기. 냄새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느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제발. 도연은 장판 모서리에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기 직전 손을 걷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벽을 짚고 균형을 잡았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계속 말해왔던 것. 침대 밑에서 나는 냄새. 장판 밑에 틈.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인천 서부경찰서입니다. 저기.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종 신고했던 김도연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집에 와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도연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손자 방 침대 밑에 시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해야 할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네, 제발 와주십시오. 뭔가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연은 주소를 말했습니다. 1시간 내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자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이 보였습니다. 기댄 침대가 보였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민재야.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제발. 아니길. 창밖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진실을 확인할 때까지 그저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시계는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도연은 다시 준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판 모서리에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틈에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장판이 벗겨졌습니다. 그 밑에 있던 것은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굳어버린 창백한 손. 도연은 그 손을 알아보았습니다. 새끼손가락에 있는 작은 흉터. 어릴 적 칼에 베었던 상처. 민재야. 도연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장판을 더 걷어냈습니다. 좁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바닥판이 일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 틈새에 몸이 웅크린 채 숨겨져 있었습니다. 검붉게 마른 핏자국이 보였습니다. 민재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몸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형사 2명이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도 바닥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에요. 도연은 울먹였습니다. 형사 1명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본부, 이쪽 상황 심각합니다.
시신 발견했습니다. 감식반 즉시 출동 바랍니다. 순식간에 집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감식반이 도착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물을 수집했습니다. 시신이 조심스럽게 옮겨졌습니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 의심하셨습니까? 손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밑에 있다고. 손자분이요? 예. 김준우, 8살입니다. 형사는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지금 손자분은 어디 계십니까?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서 데려와야겠습니다. 왜요? 증인일 수 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가 뭘 봤다는 겁니까?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합니다. 1시간 후 준우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차를 보자 준우는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 도연은 준우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무섭지 않아. 하지만 준우는 떨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준우야, 나는 경찰 아저씨야.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 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우야, 아빠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니?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처음부터요. 형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빠가 그날 밤에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돼. 그날 밤에 뭘 봤니? 준우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도 돼. 괜찮아. 준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에 엄마가 왔어요. 엄마, 이서연 씨를 말하는 거니? 네. 엄마가 아빠랑 싸웠어요. 크게. 어디서? 제 방에서요.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자는 척 했어요. 형사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계속 말해봐. 엄마가 소리쳤어요. 돈 얘기했어요. 보험 얘기했어요. 그 다음엔 아빠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준우는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뭐로 아빠를 때렸어요. 쿵 소리 났어요. 아빠가 쓰러졌어요.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엄마가 아빠를 끌었어요. 침대 밑으로 장판을 들었어요. 그 밑에 넣었어요. 너는 그걸 다 봤구나. 네. 무서워서 소리 못 냈어요. 엄마가 저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용감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준우는 할아버지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나쁜 애예요.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도연은 준우를 꼭 안았습니다. 사흘 후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재는 실종 당일 밤 둔기에 의한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습니다. 사망 시각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이서연의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준우방 장판, 침대 프레임, 현관문 손잡이. 경찰은 이서연을 체포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이서연은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저 그날 밤에 거기 안 갔어요. 하지만 증거가 쌓였습니다. 준우의 증언, 지문, CCTV 기록. 결국 이서연은 자백했습니다. 보험금이 필요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재 오빠가 저를 수익자로 해놨더라고요. 5억이요. 그 돈이면 빚 다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죽였습니까?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설득하려고 했어요. 같이 보험금 나누자고. 오빠도 빚 많잖아요.
하지만 거절당했고, 네,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순간적으로 옆에 있던 화분을 들었어요. 무거운 도자기 화분이었어요. 이서연은 손을 떨었습니다. 한 번만 때렸어요. 한 번. 그런데 오빠가 쓰러졌어요. 피가 났어요. 그 다음엔 숨겨야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바닥에 틈이 있는 걸 봤어요. 거기에 넣었어요. 아이는 못 봤습니까? 자는 줄 알았어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는 다 봤습니다. 자는 척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우가, 네, 당신이 한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서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살인죄, 사체 유기죄, 보험 사기 미수죄. 이서연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날 도연은 준우와 함께 법정에 있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준우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응, 이제 끝난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어. 아빠는요? 아빠는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도 울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민재야,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늦었다.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라. 준우는 내가 잘 키울게. 준우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사건은 뉴스에 나왔습니다. 보험금 노린 전처, 전 남편 살해 후 손자 방에 시신 은닉. 기자들이 집 앞까지 왔습니다. 도연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기자들은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옮겨갔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도연은 매일 아침 일어나 거실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준우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잡이를 만지지는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침대는 이미 버렸습니다. 새 침대를 들였습니다. 장판도 새로 깔았습니다. 바닥도 보수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그 방을 피했습니다. 발을 들이기가 두려웠습니다. 준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같이 자요. 매일 밤 같은 말을 했습니다. 도연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같이 자자. 할아버지 방에서 둘이 잤습니다. 좁은 침대였지만 괜찮았습니다. 준우는 할아버지 등에 얼굴을 묻고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은 민재의 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옷장을 비웠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대출 서류, 독촉장, 신용카드 명세서. 도연은 하나씩 읽었습니다. 빚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마지막 서류는 보험 증권이었습니다. 5억짜리 사망보험. 수익자란에 이서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이런 걸 들었어? 중얼거렸습니다. 왜 전처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민재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공책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민재의 글씨였습니다. 휘갈겨 쓴 글씨. 준우를 생각하면 살아야 하는데 빚을 생각하면 죽고 싶다. 서연에게 연락했다. 보험을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내가 죽으면 5억이 나온다고. 준우를 부탁한다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알 것이다. 나는 이제 준우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도연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바보 같은 놈.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민재는 자신의 목숨을 보험금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준우를 위해. 하지만 서연은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돈을 받습니다. 기회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재를 죽였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준우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놀이터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그네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뒤에서 밀어줬습니다. 더 높이요, 할아버지. 그래. 그네가 높이 올라갔습니다. 준우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웃음소리였습니다. 도연도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아빠는 지금 어디 있어요?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어. 거기는 좋아요? 그럼.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 아빠도 웃고 있을까요? 물론이지. 준우 생각하며 웃고 있을 거야.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왜? 저, 나쁜 애 아니죠? 도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날 밤에 제가 소리쳤으면 아빠 안 죽었을까요?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준우야. 네. 내가 본 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도연은 준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소리쳤어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야. 너도 다쳤을 수도 있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용감하게 살아남았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도연은 준우를 안았습니다. 울어도 돼. 많이 울어도 돼. 준우는 할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보았지만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준우가 다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울음이 그치고 준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을까요? 그래. 이제 괜찮을 거야. 우리 계속 같이 살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준우 안 떠나.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집에 돌아와서 도연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민재가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준우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 방에서 자볼래요. 도연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혼자? 네. 한번 해볼게요. 무섭지 않아? 조금 무서워요. 하지만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무서우면 언제든 할아버지 방으로 와. 네. 밤이 되었습니다. 준우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우야. 네. 잘 자. 할아버지도요.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준우 방에서 소리가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도연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준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요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잘 자라, 우리 손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도연은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이었습니다. 민재야.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준우는 내가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느꼈습니다. 어딘가에서 민재가 듣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우와 함께라면 밤은 깊어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도연과 준우가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두 사람은 편히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